진태석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회장석에 앉아 있는 걸 본 순간 차정원은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누가 그를 살려둔 게 아니라 누가 그를 다시 올려놨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세우는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세우는 태석이 사라졌던 시간의 공백을 납치로 포장해주는 대신 태석이 던져놓은 미끼를 받았어요. 빼주면 비자금 계좌 알려주지. 그 한마디가 진세훈에게는 협박이 아니라 계단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진세훈은 태석을 빼돌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정리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를 내려앉힐 수 있다. 태석은 며칠 만에 기적처럼 복귀합니다. 병색이 약간 비치긴 했지만 기자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단단했는데요. 건양그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디까지 통제하고 어디부터 통제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꺼내준 사람이 진세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세훈이 원하는 게 아버지의 복귀가 아니라 아버지의 서명이라는 사실까지요. 그래서 태석은 회장으로 돌아온 첫날,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진세훈을 불러놓고 웃었습니다. 내가 널 키웠지. 그러자 진세훈은 웃음이 없는 얼굴로 받았어요. 키운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져갈 차례입니다. 집 쪽은 이미 분위기가 정리돼 있었는데요. 한혜라와 차정원은 더 이상 언제 화해하냐를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모녀처럼 다정하게 붙어 지내는 상태였어요. 밥을 챙기는 말투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작은 잔소리 하나까지도 예전이랑 결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화 그 자체였는데요. 문제는 그 평화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해진 연합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정해진 모녀 관계는 감정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혜라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차정원을 더 현실적으로 붙잡아줬고요. 차정원도 한혜라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혼자 버티던 복수의 방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둘은 크게 티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합을 맞춰요. 사람들 앞에서는 모녀가 다시 붙었다는 그림을 더 단단히 만들고 뒤에서는 태석이 숨 쉬는 공간을 하나씩 좁혀가는 방식으로요. 말하자면 다정함이 방패가 되고 방패가 칼이 되는 구조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한혜라와 차정원은 태석을 당장 무너뜨리는 감정 폭발로 가지 않기로 합니다. 태석 같은 사람은 맞불로 달려들면 오히려 피해자처럼 굴면서 빠져나가거든요. 대신 모녀는 시간을 쓰기로 해요. 태석이 회장인 척 다시 앉아있는 동안 태석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권력이 오히려 족쇄가 되게 만드는 거죠. 회장석에 앉아있는 순간이 증거가 되고 서명이 덫이 되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의 모녀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이 그냥 행복이 아니라는 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이렇게 바뀌어요. 정원이와 헤라가 화해했냐가 아니라 화해한 두 사람이 태석을 어떻게 한 방으로 보내느냐로요. 그리고 그 한 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필이면 태석을 빼돌렸던 진세훈이 될지, 버려진 줄 알았던 주영채가 될지, 아니면 공난숙이 먼저 칼을 뽑아버릴지 이제부터는 누구 하나 믿으면 바로 뒤통수 맞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계의 첫 번째 장애물은 태석이 아니라 주하늘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진태석을 직접 마주친 뒤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주하늘은 공난숙의 양아들이고 주영채의 양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늘의 분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이용당한 시간 전체에 대한 분노였죠. 주하늘은 차정원을 붙잡고 말합니다. 정원아, 그 인간을 왜 살려? 너는 또 당할 거야. 차정원은 그 말이 사랑인 걸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죽이면 끝이 아니야. 살아있어야 다 뽑아낼 수 있어. 주하늘의 얼굴이 깨졌습니다. 살려야 뽑아낸다는 말이 이성적이라는 걸 아는데도 주하늘은 감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너 그 인간 편이야? 이 한마디가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둘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서로를 찌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차정원도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걸까? 그런데 바로 그 차가움이 지금은 필요했었더라고요.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태석이 돌아온 날부터 웃었는데요. 웃는 얼굴 뒤에서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공난숙이 원하는 건 딸 주영채의 행복이 아니라 건양그룹 꼭대기였잖아요.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면서도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은 내가 나서면 더 망가져. 주영채는 그 말이 보호인지 버림인지 헷갈렸는데요. 사실 둘 다였습니다. 공난숙은 딸을 아끼는 방식으로 딸을 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세우는 그걸 기다렸습니다. 태석을 복귀시키는 순간부터 진세우는 주영채를 아내로 두지 않았어요. 방패로 뒀습니다. 태석이 돌아오면 당연히 내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찾게 되거든요. 진세우는 그 희생양이 필요했는데요. 가장 만만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는 건양그룹 디자이너이자 회장 며느리이자 공난숙의 딸이니까요. 한 번만 흔들어도 여론이 크게 요동치죠. 진세우는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영채야, 내 엄마가 뭘 하든 넌 모른 척해. 그래야 우리 둘 다 산다. 주영채는 우리라는 단어에 속고 싶어 했는데요. 그날 밤 주영채는 우연히 진세훈이 통화하는 걸 듣습니다. 네. 이사회 라인은 제가 잡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서명하실 겁니다. 그 목소리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주영채는 숨이 막혔어요.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도구였구나. 한편 한혜라와 차정원은 완벽한 모녀라는 가면을 진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따뜻한 재회, 눈물의 화해. 사람들은 모녀가 드디어 손잡았다고 감동하는데요. 그 감동을 한혜라가 일부러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칼보다 무서운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정원에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만들어. 그래야 우리가 칼을 꺼낼 때 칼이 우리를 찌르지 않아. 차정원은 그 말이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릅니다. 자신도 이제 더는 순진한 피해자로 남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태석은 자신이 약점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석은 차정원의 과거를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주영채로 살았던 4시간 세상에 알려질까봐 무섭지? 태석이 그 말을 던진 날 차정원은 한혜라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질 뻔합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에도 정원을 다독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는데요. 그걸 내 약점으로 만들지 마. 우리가 먼저 꺼내. 차정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그걸 내가 먼저 말하라고.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숨기면 태석이 칼이 되지만 내가 고백하면 그건 태석이 휘두르지 못하는 칼이 돼. 이 말은 모녀의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엄마는 딸을 보호하려고 딸의 상처를 세상에 던지려 합니다. 그게 맞는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 차정원은 가슴이 찢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차정원은 알았습니다. 태석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먼저 무너질 각오가 필요하다는 걸요. 진세미도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의 친딸이면서 진세훈의 이복동생이고 차정원의 이부여동생이기도 하죠. 진세미는 겉으로는 엄마가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엄마 한혜라가 차정원만 붙잡고 있으면 진세미는 또 밀려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진세미는 한혜라에게 묻습니다. 엄마, 난 뭐야? 난 엄마 딸 아니야? 한혜라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진세미를 흔듭니다. 그래서 진세미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태석에게 접근해요. 내가 엄마의 중심이 될 방법은 엄마가 지키려는 걸 내가 쥐는 것뿐이야. 진세미는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정원이의 약점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한마디가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세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태석이 회장처럼 살게 만들었지만 그건 태석을 살려두는 게 아니었어요. 태석을 무대 위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이사회 라인을 잡고 주주들을 흔들고 검찰과 언론에 적당한 떡밥을 흘립니다. 회장 납치 사건 내부 공모 가능성. 이 말이 돌기 시작하면 회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서명을 하게 되거든요. 진세훈은 그 공포를 이용합니다.
진태석이 불안해지는 순간 진세우는 다정한 척 손을 내밀어요.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대신 이 서류만. 태석은 이를 갈면서도 서류를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태석은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아들이 아니라 한혜라와 차정원이 만든 완벽한 모녀의 얼굴이라는 거리요. 그 사이 주영채는 버려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영채는 버려지는 순간에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해요. 공난숙은 딸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훈이를 잡아야 해. 내가 살려면. 주영채는 울면서 묻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아니면 회장 자리를 사랑해? 공난숙은 대답하지 않는데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주영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엄마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아주 위험한 결심을 하죠. 진세훈이 숨기고 있는 거래의 증거, 태석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진짜 열쇠를 훔치려 듭니다. 주영채가 그 열쇠를 손에 넣는 순간 주영채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정원과 주하늘이 다시 마주합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내가 태석을 살려두는 건 널 잃기 싫어서도 있어. 주하늘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얼굴로 답합니다. 정원아, 난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설득하려고만 해.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차정원은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 순간 한혜라가 들어와 정원을 감싸 안습니다. 한혜라는 주하늘을 똑바로 봐요. 하늘아, 내 분노가 정당한 거 알아. 그런데 정원을 지키려면 태석을 법으로 죽여야 해. 주하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법으로 죽인다. 그 말이 너무 차갑지만 너무 확실했거든요. 이제 판은 딱 세 갈래로 갈라져요. 진세우는 태석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회장 자리를 향해 달리고 진태석은 자신이 다시 회장인 척하면서도 서서히 목이 조여오고 차정원과 한혜라는 완벽한 모녀가 되어 태석을 한 방에 보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필이면 주영채의 손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버려진 줄 알았던 주영채가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몰랐던 거야라는 얼굴로 다시 판 위에 올라오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잔인해질 겁니다. 누가 회장이 되느냐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남거든요. 진태석을 끝내는 순간 함께 무너지는 사람은 누구냐?